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15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이 역대급 강세 흐름에 이어서 약간의 숨고르기 국면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이번 주 7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거래일 대비 0.15% 올랐습니다. 오늘도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50bp 정도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일 종가 대비 고점을 더욱더 높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 거의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거래일 대비 이제 약보합권인 4,719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14,800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네, 이제 어제와 그저께 채권 시장이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이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최근에 있었던 급락세에서 잠깐 멈추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기준으로 4%를 하회하면서 3.91%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DXY 지수 전거래일 대비 소폭 상승한 102.5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102선을 하향 이탈했던 DXY가 살짝 반등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약보합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 강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추가로 상승을 하면서 장중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일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나스닥 지수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11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오늘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나중에 돌아보자면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분수령이 되었던 한 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 역사적인 긴축에서 완화로 이제 정책을 전환하겠다라는 피벗, 방향 전환에 대한 신호를 강력하게 제시를 했었고요. 연준이 공식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호를 주면서 금융시장 전방위적인 광범위한 에브리팅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전체적인 금융 여건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투자 심리 또한 굉장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랠리를 뭐 다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해가는 이 엄청난 강세 모멘텀을 가지고 거의 이것을 보고 거의 이것을 보고 몬스터 랠리에 가깝다라는 평가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한 강세였기 때문에 이 강세를 오늘 장에서는 살짝 쉬어가는 숨 고르기 흐름이 펼쳐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세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약간의 조정과 공고화를 거친 오늘 하루 거래일이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기술적인 요인도 있었는데요. 오늘 새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선물과 옵션 거래 만기가 겹치는 새마녀의 날이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조금 더 증폭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또 다음 주 기점으로 지수 리밸런싱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에 새로 이제 등장하는 종목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도 이 비중이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버가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네, 나스닥 100에서도 도어대시라든지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그리고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파트너스 등이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변수도 오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시장이 이번 12월 FOMC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반응하는 이유 단 하나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내년에 75bp, 세 번의 25bp 인하를 공식적으로 점도표에서 예고를 했었고요.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이 현재 수준의 높은 금리를 얼마 동안 더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그간 해왔던 긴축을 푸는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시장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시장은 마치 연준 위원들이 적극적인 금리 인하 논의를 한 것처럼 받아들였고요. 이에 따라서 이 점도표상에서는 내년에 3번의 금리 인하가 예고가 되었지만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6차례 정도의 인하가 이미 굉장히 가파르게 프라이싱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FOMC 이후 이런 엄청난 랠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라도 한 듯 오늘 연준 위원들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약간 진정시키려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런 발언을 정했는데요. 뉴욕 연은 총재는 오늘 CNBC 인터뷰에 나서서 지금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질문은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적절한지, 이것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또 시점을 예상하는 것도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시장에 만연해 있는 내년 3월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인하 시점을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가 연준이 바라는 대로 진전되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하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 엄청난 금리 인하 기대를 약간 진화하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보스틱 총재 역시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엄청난 악관을 약간 진화하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네, 보스틱 총재,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단 2번만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둔화해야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하 시점 역시 3분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가 떨어진다는 확신이라든지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몇 달 정도 최소한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인하 이슈가 즉각적인 이슈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 약간 완화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인데요. 네,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의 포커스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용시장, 특히 실업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봐도 실업률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오르기보다는 한 번에 오를 때 확 올라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는 이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할 리스크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굴스비 총재는 주장을 했고요. 굴스비 총재, 뉴욕 연은 총재와는 달리 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제 경제 지표가 네, 인플레이션이 현재 경로로 지속된다면 인하가 적절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급격한 강세가 펼쳐지면서 좀 이거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시장에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충분히 들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상승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환호할 만하다. 그 정도의 증거를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제공을 해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연준이 역사적인 피벗, 이제 방향 전환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베팅이 실패할 수 없는 베팅이다. 결국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주장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 뭐 미션 어컴플리시드, 뭐 미션을 이미 달성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인상에 대한 이 카드도 남겨두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체적인 뉘앙스라든지 과거와는 달라진 발언 등을 보면 FOMC가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무난하게 이 산타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월가 분석 기관인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공동 창업자가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 물론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할 수는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더라도 조정이 오래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이제 시장 분위기가 연말 장세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 굳이 이제 FOMC도 다 끝난 마당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했다라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주가가 또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클리어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역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파월 의장이 이번 FOMC에서 굉장히 완화적으로 변한 금융 여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연말까지 산타 랠리는 지지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뉴욕 증시 기술주 부문에서 새로운 강세장의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전해졌습니다. 뉴욕의 월가에서 좀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인데요.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에 들어서면 기술주에 대한 숏 커버링이 연말에 들어갈수록 기술주에 대한 숏 커버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한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연말에 들어갈수록 그간 있었던 숏 포지션을 정리하는 숏 커버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기술적으로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오늘 빅테크 종목들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치를 이번 주에 경신을 하면서 약간의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애플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외 빅테크,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1% 이상 올랐고요. 아마존 1.7%, 그리고 테슬라 역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종가 기준으로는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계속해서 $200를 넘는 수준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12월 비즈니스 업황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한 12월 합성 PMI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두 개를 합친 합성 PMI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비즈니스 활동이 개선된 점에는 분명히 최근 금융 여건이 완화된 점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반면 뉴욕 쪽의 제조업 지수는 넉 달 만에 최저치로 추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 부문에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미국의 지난 11월 산업 생산은 한 달 만에 증가세를 기록을 하면서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섹터별로는 기술주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통신과 자율소비재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섹터들은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종목별 이슈도 있었는데요.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었고요. 특별 배당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자계약 관리 업체죠.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주가가 1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SEC가 가상화폐 관련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한 회사의 청원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주가가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번 주 연준의 완화로의 피벗에 따라서 큰 폭으로 일제히 올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주간 상승률 2%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7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 최장의 주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 가격이 나올 예정이고요. 네, 미국의 GDP 수치 등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도 뉴욕 증시, 특히 다우 지수가 신고점을 이어가는 행진을 계속해서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심스럽게 장밋빛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